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술 전 주의사항 또는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형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광고를 본다든지 휴대폰을 보고 갑자기 생각났다든지 이러면서 바로 연락해서 날짜 잡고 바로 수술하고 연예인처럼 얼굴이 된다 이런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는 내가 수술을 지금 해도 되는지 몸 상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몸 상태라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이상이 나중에 없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물론 병원에서는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심전도 등으로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고혈압인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출혈 경향이 많고, 당뇨가 있는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염증이 있을 수가 있고, 암이 있는 경우는 면역체계가 무너짐으로써 상처가 잘 안 낫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몸 상태가 과연 수술해도 될까? 그걸 잘 모르겠다면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력을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술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유방 확대술을 했다든지 코에 인공 보형물 넣었다든지 간담도 수술했다든지 이런 수술을 많이 할수록 수술한 쪽에는 흉터가 많이 자리 잡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그만큼 방해가 되고, 특히 몸에 보형물이 있다면은 면역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를 상담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자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약물력입니다. 내가 현재 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건강보조제로 약을 먹는 것도 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제가 우리 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너무 많은 영양제는 간에 부담을 주고 콩팥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간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고 분해만 하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가급적 영양제를 다 끊고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특히 오메가3라든지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술하기 2-3주 전부터 끊으셔서 출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멈추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몸 상태를 준비를 해서 내가 외부 요인으로부터 방해받는 건 없는지, 수술에 대한 흉터라든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먹는 약 같은 외부 요인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또 내부 요인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자고 늦게 자거나 이러면은 몸에서 상처 날 때 밤에 낫게 되죠. 소비를 하는 것은 낮이고 생산하는 것은 밤이기 때문에 밤에 우리 몸에서 생산해서 수술하고 상처가 낫는다든지 회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게 잠을 자고 불면증이 있다면은 이것을 먼저 고쳐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가공 탄수화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은 내 몸에 만성 알레르기가 없는지, 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질염이 있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술하고 인공보형물에 의한 합병증이 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염증 체질이라면 이것을 교정을 해놓고 수술한다든지 림프를 씻어주는 림프 디톡스 주사를 맞고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운동을 자주 안 한다 그러면은 몸에서 땀으로 독소가 빠져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은 탄수화물로 인해서 화학물질은 많이 드시고 배출은 잘 안 된다면은 결국 화학물질이 몸에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술 후에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죠. 몸 준비가 이렇게 되었으면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잘된 사진만 보고 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단순한 환상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싶은가를 따져보시면 돌고 돌아서 보면은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수술한 티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보면 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분보다 턱이든 코든 더 갸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티가 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좀 더 자기 외모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 자극적으로 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런 정도가 필요한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따를 확률이 많다. 턱을 깎아도 신경이 다칠 확률이 많고, 코를 높여도 피부가 상처가 날 가능성이 많고, 이런 식으로 과한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과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정
특정 인물의 외모에 집착이 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성형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게든 크게든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은 자존감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결국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사랑을 했었다면 사실은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내 몸이 아니면 내 얼굴이 내 키가 좀 열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봤었을 때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서 좀 더 우월하고 싶다는 이런 심리에서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콧대를 많이 올리고 턱을 많이 깎아서 상대방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비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서 일어난 것이고 더 날렵한 사람, 좀 더 이쁜 사람 보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재수술을 받는다든지 성형 중독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수술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성형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 일을 치르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을 먼저 해보시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기대치 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개선만 되면 좋겠다는 약한 정도로 하셔야지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술 결과에도 훨씬 만족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수술 전 준비사항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가장 크다. 그리고 나서 몸의 준비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봤던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원장님과의 상담을 이런 충분한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 없는 수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